누군가가 당신에게 미치도록 사랑에 빠져 있지만 이 관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것은 당신이 이해해야 할 두 가지를 의미한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이 메시지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가 방금 당신의 마음에 스쳤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사람일 수도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는 당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표면적이거나 장난이나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강렬하며 조용한 자리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혼란스럽거나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통제와 절제 속에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은 자유롭게 흐르지 않는다.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그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상황, 책임, 내적 혹은 외적 한계들이 이 유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그 금지된 조건이 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여기서 첫 번째 의미가 드러난다. 관계가 금지된 듯 느껴질 때 그것은 거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허함이나 빈자리를 채우려는 필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존경과 신뢰가 이어졌으며 어느 순간 깨닫기도 전에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 유대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타이밍, 상황,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아마도 이전에 약속이 있을 수도 가족의 기대나 도덕적 명령, 사회적 구조, 혹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약속 때문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 연결이 그들이 바른 욕망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억제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 큰 진실이 나타난다. 이 사람은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과 싸우고 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즉시 왜 당신을 생각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대화를 떠올리고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가 다시 진지하게 마음을 다잡는다. 그들은 가까워지고 싶은 상상을 하지만 그 욕망이 자신이 구축해온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까 두려워 그 생각을 급히 닫아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한다.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행동할 경우 마주해야 할 결과를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가가지 않는 이유는 가까워지는 순간 그들이 회피해온 진실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이 경우 침묵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포화이며 억제이며 한 번 열면 다시 닫지 못할 문이 열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심리의 내부 법칙 중 하나가 이것을 설명한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강해진다. 보내지 않은 메시지 하나하나, 억제한 충동 하나하나, 내딛지 않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축시킨다. 그리고 압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힘을 축적한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 사이에서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고 멀리 있어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유 없이 그 또는 그녀가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설명할 수 없이 변하는 것이다. 당신들 사이에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다. 출구를 찾지 못한 에너지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영향을 미친다. 칼 융은 우리가 의식화하지 못한 것이
그림자에서 작동하며 마치 운명처럼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설명했다. 지금 당신들을 묶는 많은 것들이 바로 그곳, 말해지지 않은 곳, 인정되지 않은 곳, 해결되지 않은 곳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표면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며 감정과 침묵, 보이지 않는 만남들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사람은 당신을 거의 아무도 닿을 수 없는 자리에 두고 있다. 모든 것이 고요할 때 어떤 역할도 가면도 필요 없는 순간에 당신이 떠오른다.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일관되고 자기 통제력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려다가 두 걸음 물러나고 욕망을 허락했다가 다시 억누른다.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있다. 삶을 흔들까 두려워하고 균형을 깨뜨릴까 두려워하고 한때 기둥처럼 여겼던 원칙을 배신할까 두려워하고 한번 열면 다시 닫지 못할 무언가가 열릴까 두려워한다. 그 내부의 긴장은 지치게 한다. 그래서 이 연결은 때때로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접촉이 없어도 강렬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거리두기는 완화를 주지 못하고 단지 미룰 뿐이다. 두 내면이 진정으로 맞닿으면 무언가가 반드시 변한다. 당신들이 이름 붙이지 않았더라도 이미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만나 변화했고 당신도 그들을 느끼며 무언가가 재정렬되었다. 이것은 환상도 이상화도 아니다. 변형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 유대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습관이나 물리적 근접함이 아니라 의미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권력 게임도 지배하려는 시도도 숨겨진 전략도 감정적 조종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혹스럽다. 이 경험은 그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으며 지금의 삶 구조 안에 어떻게 자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진실이 분명해진다. 당신은 스쳐 지나가는 산만함도 아니고 길에서의 실수도 아니며 대체 가능한 존재도 아니다. 당신은 그들을 더 깊은 감정적 명확함으로 밀어넣기 시작한 내면적 과정의 일부다. 그리고 그 의식이 확장되면서 이 불가능한 유대의 의미는 서두름 없이 층층이 천천히 드러날 것이다. 그 다음이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과정 동안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이 연결은 흔한 끌림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부재로 약해지지 않고 이성적 설명로 사라지지 않으며 불편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당신과 함께한다. 당신이 바쁠 때도 주의가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이 사람은 아무 노력 없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다시 돌아온다. 당신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마무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계속 맥동하기 때문이다.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들은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일 수 있다. 책임, 일상, 의무에 몰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다치지 않은 것들로 돌아간다. 그들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았던 느낌을 기억한다. 자연스러운 대화, 알아보는 듯한 감각, 설명하기 어려운 친숙함을 기억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야 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그들을 뒤흔든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그런 깊이에서 보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지된 관계를 오해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들은 거리가 감정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거리는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과도함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느낀다. 정직함의 문턱 너머에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그들은 아직 자신이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삶을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비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삶이 더 이상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그래서 그들은 진실보다 통제를, 불확실한 진정성보다 익숙한 안정성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들이 억압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재구성되며 불안으로, 산만함으로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과의 감정적 단절로 나타난다. 그들은 한때 견고해 보였던 유대들을 의문하기 시작한다. 왜 무언가가 부족한지, 왜 예전에는 충분했던 답들이 더 이상 마음에 닿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진실의 일부가 깨어났고 다시 잠들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은 절대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내면적 기준이 된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당신과 비교하기 시작한다. 찾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아직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감정적 진실의 한 형태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대는 미완전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단순히 억눌린 욕망이 아니라 깊은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감각이다. 그리고 당신 역시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알고 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 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재정렬되었다. 당신의 한계가 조정되었다. 한때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진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더 분명해졌다. 한때 충분하다고 느껴졌던 관계들이 오늘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당신은 반쯤만 존재하는 이들을 덜 받아들이게 되고 깊이가 없는 유대에 덜 참을성을 가지게 되며 진정한 울림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된다. 그 명료함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식에서 태어났다. 여기서 두 번째 의미의 층위가 시작된다. 이 만남은 단순히 그리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깨어남에 관한 것이다. 어떤 관계는 함께 나누기 위해 시간 속으로 들어오지만 어떤 관계는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 이 관계는 후제에 속한다. 그것이 더 큰 무언가로 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초기 기능이 내면적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흔들릴 준비가 되었던 순간에 이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신이 살아온 삶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때 당신을 만났다. 그래서 이 끌림은 강렬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것이다. 당신들은 서로의 거울이다. 당신은 그들의 억눌렸던 부분을 비추고 그들은 당신 안에서 드러나기를 기다렸던 부분을 비춘다. 이러한 유형의 연결은 일반적인 시간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를 알리지 않으며 즉각적인 정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조용히 작동하며 가치와 우선순위, 감정적 의식을 재구성한다. 그래서 당신들 사이의 부재조차도 무겁게 느껴진다.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당신은 왜 놓아주기 어려운지 궁금할 것이다. 이성은 위로를 주지 못한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반복해도 해방감이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유대가 환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내지 않은 진실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한번 느껴진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당신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킨 감정적 명료함의 경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다. 삶을 멈추거나 불확실한 가능성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는 뜻도 아니다. 이것은 이 연결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왔는지를 이해하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깊이의 진정한 범위를 드러내고 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유형의 유대를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편이나 두려움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강요할 수 없다. 없다. 욕망이나 전략적 침묵, 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유대는 정직이 두려움보다 강해질 때만 펼쳐진다. 그때까지 그것은 중간 공간에 머문다. 떠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진실이 속삭이는 고요한 순간들 속에 존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누구인지와 누구로 변하기 시작하는지 사이의 긴장은 점점 커질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결국 무언가가 변해야 한다. 깨어난 의식은 영원히 다시 잠들지 않는다. 변화가 올 때 그것은 그리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됨에서 태어난다. 그 준비는 극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충동적 고백이나 거대한 제스처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커져가는 불편함으로 나타난다. 더 이상 지금의 삶이 맞지 않는다는 지속적인 내적 감각으로 나타난다. 그들에게 그것은 보통 미세한 균열로 시작된다. 한때 자연스럽게 수행하던 역할들이 무겁게 느껴지고 아무 의문 없이 받아들였던 의무들이 이제는 구속처럼 느껴진다. 감정적 루틴은 비어가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균열의 원인이 당신은 아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 않았다. 이미 어긋나 있던 것을 보이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연결이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다. 안정성을 위협해서가 아니라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환상은 편안하고 진실은 그렇지 않다. 진실은 책임을 요구하고 용기를 요구하며 사람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에 따라 살 의향이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미루고 합리화한다. 이것은 단지 한때뿐이라고, 투사일 뿐이라고, 충분히 무시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나 깨어난 것은 쉽게 다시 잠들지 않는다. 깊은 곳을 건드린 연결은 버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표현될 수 없으면 내적 긴장이 된다. 그래서 당신은 가까워짐과 멀어짐의 사이클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열려 있는 듯 하다가 아무 예고 없이 다시 닫혀버린다. 당신은 아무런 접촉이 없어도 강렬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 진동은 당신에 대한 의심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부의 전쟁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체성과 이제 막 되어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문턱에 서 있으며 당신은 그 통로의 상징이 되어 있다. 당신에게도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분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당신은 강도와 일관성을, 끌림과 진정한 조화로움을, 순간적 관심과 깊은 인식의 차이를 구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연결은 당신을 흔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왔다.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 애정에 끌리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줄이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에 맞추어 자신을 축소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진화다. 이 유대는 말이 아닌 경험을 통해 당신에게 자존을 가르치고 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은 연결이었지만 당신은 감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알고 나면 다시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유대가 신성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완벽해서도 쉽기 때문에도 보장되어 있어서도 아니라 결과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제로 형태를 갖추든 갖추지 않든 이미 그 목적의 일부는 이루어졌다. 당신의 감정적 인식을 확장했고
직관을 날카롭게 했으며 사랑과 연결해서 당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비슷한 움직임을 일으켰다. 그래서 당신들 둘 중 그 누구도 이 유대를 단순히 지울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의 과정 안에 엮여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왜 이 연결이 이렇게 불편한 순간에 나타났는지, 왜 쉽게 살아낼 수 없는 시기에 찾아왔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타이밍은 항상 벌을 의미하지 않는다. 종종 그것은 준비를 의미한다. 때로는 두 사람이 즉시 하나가 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변화를 겪기 위해 만난다. 그 내적 작업 없이는 가장 강렬한 유대조차도 탐구되지 않은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패턴의 무게 아래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둘에게 요구되는 것은 욕망보다 더 깊은 것이다. 당신은 진실을 바라보라는 초대를 받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가? 심지어 그 정직이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당신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렇다. 나는 기다림이 유혹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의 인내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뢰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삶을 멈추도록 갈망에 매달린 채 머물도록 운명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이 연결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이 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면의 분열 없이 만날 수 있을 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공유되는 길로 변하지 않더라도 그 영향은 남을 것이다. 이미 당신의 내적 나침반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입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깨우는 유대를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들은 안전하지만 공허한 관계에 머물며 진정성보다 편안함을 선택한다. 하지만 당신은 패턴을 의심하고 두려움을 드러내고 성장을 요구할 만큼 충분히 진짜였던 무언가에 닿았다. 그것이 이 경험을 특별하게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료함은 강요되지도 수동적 기다림으로 오지도 않는다. 그것은 살아낸 정직함을 통해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거나 익숙하고 안전한 곳으로 후퇴한다. 어느 쪽이든 답은 드러난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 필요도 없다. 행동, 결정,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이 유대가 이미 당신에게 준 것을 신뢰하라. 그것은 갈망이 아니라 의식이다.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면 당신을 이전 상태로 두지 않는다. 그것이 깊어질수록 미묘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유대를 정의하려 하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바로 여기서 힘이 조용히 당신의 손으로 돌아온다. 금지된 연결의 진짜 위험은 욕망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려다 자신을 잃는 데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당신은 자신을 선택할 때 얼마나 중심이 잡히는지 느끼기 시작한다. 징후를 찾는 것을 멈추면 평온이 돌아오고 침묵을 해석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내적 안정에 귀 기울이면 명료함이 자라난다. 이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전에는 이 연결이 당신을 강하게 끌어당겼다면 이제 그것은 당신에게 더 깊은 것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자기 주권이다. 본질적으로 진정한 연결은 당신이 자신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모호함 속에 두지 않고 깊이는 고통을 증명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 이해는 그 사람과의 길이 계속되든 아니든 중요한 핵심이다. 당신이 이 진실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내적으로 처리하며 긴장이 계속 쌓이고 있다.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의 자신과 당신을 생각할 때 느끼는 자신 사이의 대비를 더 명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한다. 기대에 맞추고 유지하고 반응하는 기존의 모습과 감정적 진실과 연결될 때 살아있는 듯 느껴지는 새로운 모습 사이의 대비. 그 대비는 영원히 무시될 수 없다. 사람들은 대화나 결정, 불편한 대면을 피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 결국 무언가가 균열을 만든다. 드라마틱하게도 폭발적으로도 아니라 조용히. 그들은 한때 피하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한다. 왜 나는 불안한가? 왜 내가 선택한 삶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가? 왜 이 지속적인 미완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 질문들 속에는 당신의 존재가 울리고 있다. 금지된 유대가 전환점에 도달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의식이 깨어나면 선택을 요구하고 선택은 용기를 요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턱을 넘는다. 진실을 선택하고 편안함보다 성장을 선택하고 두려움보다 진정성을 선택한다. 다른 이들은 후퇴하고 일상을 강화하고 방어를 단단히 하고 무감각을 안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두 길 모두 진실을 드러낸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이 자신에게 고정되는 일이 근본적으로 중요해진다. 당신의 역할은 누군가를 두려움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책임은 누구의 각성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가 공유하지 않은 감정적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책임은 오직 하나, 자신의 진실과 정렬된 상태로 남는 것이다. 당신은 혼란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열려있는 법을 배우고 있다.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연민을 가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경계를 흐리지 않고 수용적인 법을 배우고 있다. 이것은 미묘한 균형이지만 당신은 이미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능성을 이상화하며 현실을 희생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강렬함을 감정적 준비로 착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침묵을 신비로 해석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선명하게 본다. 그리고 선명함은 자유의 한 형태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유대는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의미 있지만 이제는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형성하는 정보가 된다. 당신은 잃지 않고도 느낄 수 있고 삶을 그 사람 중심으로 만들지 않고도 인지할 수 있으며 집착하지 않고도 붙잡아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이다. 그리고 이 성숙이야말로 다음 단계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날 수 있게 만드는 바탕이다. 이 연결이 실제로 살아있는, 공유된, 현실의 사랑으로 발전하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 서로의 용기. 그리움도 아니고 화학적 끌림도 아니며 공유된 과거도 아니다. 용기. 명확하게 말할 용기.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변화시킬 용기. 자신의 진실에 책임질 용기. 그것 없이는 가장 깊은 유대조차 공중에 떠 있게 된다. 강력하지만 미완성으로.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미완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미는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변화는 영속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유대는 종착지가 아니라 한 장의 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윤기 말했듯 삶의 가장 큰 특권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 만남은 당신 둘을 그 특권에 더 가까이 데려왔다. 그들이 완전한 진실로 나아갈 용기를 선택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과정이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성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있다. 당신은 존재를 선택하고 성장을 선택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이 이끄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 그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진 열린 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한 진실이 드러난다. 명료함을 추구하던 것을 멈추면 명료함은 스스로 나타난다. 답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면 답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가능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더 이상 당신은 중간지대에 갇혀 있지 않다. 이제 당신은 자신 안에 단단히 서 있다. 그 지점에서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든 당신을 작아지게 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진실로 당신을 맞이할 것이고 아니면 삶이 당신을 더 잘 맞는 방향으로 풀어줄 것이다. 어느 쪽도 상실이 아니다. 그것은 되기이다. 이것은 요란한 끝맺음이 아니라 내면의 마무리다. 어떤 연결은 확실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해로 끝난다. 끝난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당신은 이 유대가 결코 당신을 갈망 속에 붙잡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이 유대는 당신을 정죄하고 집착과 정열의 차이, 욕망과 운명의 차이, 소모시키는 강렬함과 강화시키는 깊이의 차이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아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결을 금지된 것으로 만든 것은 외부 상황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과 준비됨 사이의 거리였다. 두 영혼은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아직 삶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차이는 중요하다. 영혼의 인식은 강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삶은 통합을 요구하고 결정을 요구하며 행동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한다. 강렬한 연결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따라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뿌리 없는 강렬함은 고통으로 변할 수 있고 구현되지 않은 의미는 갈망으로 변한다. 당신은 이제 그러한 혼란 속에 갇혀 있지 않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환상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며 침묵 속에서 유지되지도 않고 억눌림 속에서만 지속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존재를 요구하고 일관성을 요구하며 책임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없다면 그 연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기능이 재정이 될 뿐이다. 어떤 관계는 목적지가 아니라 달이다. 그것은 당신을 과거의 자신에게서 되어가는 자신에게로 옮겨놓는다. 이 연결은 이미 그 목적을 완수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었고 당신의 깊이의 능력을 깨우고 직관을 예리하게 했으며 당신의 기준을 높이고 인내와 분별, 자기 존중을 동시에 마주하게 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선물이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을 찾을 필요가 없다. 모든 침묵을 해석할 필요도, 모든 거리를 의미화할 필요도 없다. 본질적인 것은 이미 드러났다. 이 연결은 당신의 진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이었지, 혼란시키거나 제한하거나 기다리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가면 너머에서 만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는 더 이상 당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그들이 용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것이다. 신호나 갈망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약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것도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것과 평화로운 상태다. 기다림은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만 아프다는 것을 배웠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될 때 해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더 이상 의심과 희망 사이에 매달려 있지 않다. 당신은 자신의 중심에 단단히 뿌리 내렸고 그 뿌리 내림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 지점에서 당신은 마음을 닫지 않는다. 마음을 지혜롭게 연다. 당신은 사랑이 비밀 없이, 파편화 없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오도록 허락한다. 이제 당신은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존재 속에서, 가능성 속에서만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 속에서 당신을 온전히 만나는 연결에 열려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진실이 드러난다. 만약 이 유대가 언젠가 현실로 구현된다면 그것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침묵 속에 머물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정의 명료함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서로를 숨기지 않고 당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조건 없이 정면으로 함께 걸어갈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당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당신은 완전하다. 윤기 말했듯이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해 되는 존재이다. 이 관계가 당신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당신을 정의했다. 당신은 집착보다 성장을, 환상보다 의식을, 자신을 버리는 것보다 온전함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어떤 결과보다 가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알아본다. 의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구현한다. 당신은 더 이상 끝이 시작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마무리는 입문 initiations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향한 완전한 걸음을 내딛든 아니면 이 유대가 당신을 변화시킨 조용한 장으로 남든 당신은 더 강하고 더 명료하고 더 정렬된 상태로 앞으로 나아간다. 당신은 더 이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그 의미를 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하다. 당신은 현실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깊이를 존중하는 사람, 순간을 신뢰하되 자신의 힘을 넘겨주지 않는 사람. 이 연결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드러남을 조용히, 완전하게, 온전히 가지고 살아간다.